10월 27일 늦은 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재판 11월 9일을 주목한다. SEC 벌금 7.7억 달러 요구. 합의 조건 경론 가능성. 11월 8일과 9일에 양일간 리플 수혈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합의 소식 또는 IPO가 발표될까요? 과연 어떠한 빅 뉴스가 발표될까요?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합의 이슈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액 7.7억 달러. 이 이야기가 언급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합의 소식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리플 SEC 소송은 중요한 코인 시장의 두 가지 큰 모멘텀입니다.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리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연준의 금리 동결 구간, 이 부분들이 그들의 과연 어떠한 설계도 아래서 그들이 버튼을 눌러갈지 차분하게 지켜보시지요. 전문가는 XRP가 0.002달러에서 3.84달러로 이전 급등을 언급하면서 220달러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다. 이전 패턴에서 0.002에서 3.84달러의 엄청난 폭발. 자, 그 폭발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220달러를 기록할 수가 있다. 자, 이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불의 패턴을 기반으로 한. 자, 한번 보면은요. 직접 그 트위터로 가보시죠. 크립토 불림의 트위터인데요. 첫 번째 주요 강세 기간 동안 0.002달러에서 3.84달러로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세장과 매우 동일한 패턴을 따른다면 XRP는 220달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죠.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0.002에서 3.84달러 위에 상승 추세. 자, 여기 밑에 나오는 상승 추세를 따라보면 여기 0.10달러에서 220달러. 이 폭발을 예상할 수가 있다. 참고만 할 뿐이지요. 에너지가 응축했다가 터지는 거는 시간 차이만 있을 뿐 10달러, 50달러, 100달러, 5달러, 5달러, 10달러, 100달러, 150, 200, 300 다 지나가야 될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폭발이 언제쯤 일어나느냐, 거래량 동반과 함께 그 시기를 우리는 만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흔들림 없이 평상시와 똑같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말입니다. 리플 홍콩 통화청, 리플과 홍콩 중앙은행이 디지털 홍콩 달러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 부동산 토크나 사용 사례 모색, 홍콩의 부동산 토크나 리플과 홍콩 푸본은행, 그리고 홍콩 중앙은행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요. 자, 오늘 이 뉴스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홍콩 통화청, 홍콩 중앙은행은 올해 5월 디지털 홍콩 달러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금융 결제 기술 부분에서 선정된 16개 기업이 올해 1차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홍콩의 금융 결제 기술 부분에 선정된 16개 기업, 전 세계를 대표하는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는 16개 업체입니다. 이를 통해 홍콩 금융당국, 홍콩 중앙은행은 종합결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결제, 토큰화된 예금, 웹3 결제 및 웹3 거래 결제 및 토큰화 자산 결제의 잠재적 사용 사례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 이 한 문장에 4차 산업에 바로 블록체인에 대한, 결제에 대한, 금융에 대한, 토큰에 대한 이야기가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웹3 거래 결제, 토큰화 자산 결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결제, 토큰화된 예금. 자, 이제 0과 1의 가치가 입혀지게 되는, 전총 트레디파이의 분산 원장이 입혀지게 되는, 일주일 24시간 365일 실시간 가동되는 프로그램 스위프트 2.0, 그 부분이 핵심 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이사인 라울 에드바니는 토큰화를 위한 기술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 외에도 증권의 토큰화, 직접 재산의 토큰화, 기타 분야에도 중점을 둘 것. 리플의 CBDC 플랫폼, XRP 레저를 통해서 CBDC, XRP 레저를 통해서 증권의 토큰화, 부동산의 토큰화, XRP 레저를 통해서 직접 재산의 토큰화, 다음 문명의 중심지이다. 일관되게 수백 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은 돈입니다. 달러, 유로, 앤 파운드, 위안화.
이게 CBDC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신을 시도하죠. 이거 뭐죠? XRP 레저를 통해서 CBDC가 발행되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죠. NFT가 발행되죠. 각종 토큰과 코인들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이거는 분산 원장을 통해서 이걸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까지 XRP 레저가 여기 문명의 지배자로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인식하게 되겠죠. 가격이 수백 배 이상 떠서 얘가 진짜였네. 진짜 얘가 대물이었네. 자, 리플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이사 라울 아드바니의 트위터입니다. 자, 아시아 태평양 정책 다이제스트에서 우리의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요약합니다. 리플, 메타코, 그리고 홍콩 정책 서밋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 업데이트도 제공합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일본 금융청, 자, 여기가 일본 금융청입니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BIS,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일본 금융청 BIS. 다음과 같은 규제 업데이트도 제공한다. 다음 문명의 다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BIS, 상호 운영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리플이 포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RWA, 실물 자산의 토큰화는 다음 강세장의 초석이다. XRP 레저의 낮은 수수료와 통합은 RWA, 실물 자산 토큰화의 촉매제입니다. XRP 레저는 토큰화된 실제 자산 RWA의 영역에 소속이 될 준비를 하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XRP 레저. 다음 문명에 돈의 가치를 입히는 분산원장 블록체인의 대장이 바로 이놈입니다. 문명을 바꿔나간다. 4차 산업의 돈의 대장이다. 스위프트 2.0 리플렛이 없으면 구현을 할 수가 없다. 대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기 대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GDP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3분기 성장률 4.9%, 고금리 속에서 소비 증가에 깜짝 성장하였다. 2분기 2.1% 큰 폭으로 뛰어서 2021년 이후 최고 성장률이다. 4분기부터는 둔화를 전망한다. 고금리, 저축 소진, 학자금 대출 등 가시밭이다. 자넷 이엘런 미국 재무장관은 전 연준 의장이죠. 미국 경제 견조하고 강력한 성장세이다. 연착륙 가능성 높아. 자, 지표가 또는 매크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잠깐 살펴보시죠. 간밤 미국 증시, 나스닥은 1.76, S&P는 1.18, 다우는 0.7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시장 지표를 살펴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1357원, 원화 약세 국면입니다. 이 파란불이 들어오면 원화 강세인데요. 중요한 건 원화와 달러를 비교한 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여기가 고점 국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원화 약세 국면이다. 고점 국면에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106.42. 얘도 달러 강세 국면. 그쵸? 자, 그럼 미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국채금리 하루 동안의 10년짜리와 2년짜리 흐름을 보면 좀 내려왔죠? 살짝 내려왔어요. 2년짜리도 하루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살짝 내려왔다. 자, 이걸 3개월의 흐름으로 보면 한눈에 답안지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그냥 고점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국채금리 가지고 시장을 계속 줄로 흔들어 댄다. 매미나 매미처럼 찰싹 붙어 있어야 된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올라갈 때마다 또는 지지부진할 때마다 폭락할 때마다 얘네의 흔들기에 놀아나게 되면 우리는 마라톤을 절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5%대 육박, 미국 경제 성장률, 미국 성장률에도 연준 금리 인상 끝이다. 헤드라인 수치 서프라이즈에도 예견된 일이다. 미국 재고 순수출 증가로 일회성 요인 기여가 크다. PCE 물가 상승률, 가처분 소득 증가세 둔화하고 있다. 시장, 연준 순위 선언 못해도 금리 인상 종료를 기대한다. 재고 기여분이 크다. 물가 상승 소득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자,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에 기업 재고가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3분기 실질 GDP는 4.9% 성장했지만 재고가 성장률의 30% 가까이 차지했다. 재고 기여분이 크고 물가 상승, 소득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PCE 물가지수는 3분기 중 전기 대비 2.4% 상승해서 2020년 4분기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GDP 정점 찍었다. 4분기 둔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자 이제 노벨상 수상자 폴 로머, 이 폴 로머란 분이 미 연준 금리 또 올리는 건 미친 짓이다. 뭐 금리 또 올려가지고 경제를 지금 터트리겠다. 자산도 시장도 터트려버리고 실물 경제도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시키겠다. 이 의도가 있다면 계속 올리겠지요. 경제가 받아주는 한, 제 관점에서는 이미 이 이슈는 지나갔다. 진짜 큰 퍼펙트 스톰은 언제 온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내년 중반부 이후로 뒤로 딜레이 된다. 그럼 땡큐입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때,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발표했대. 이때가 진짜 중요하다. 이때가 퍼펙트 스톰의 기준점이 될 겁니다. 그 이전에 제가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드리면서 일관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경기 침체 우려에 금리를 동결하였다. 10회 연속 인상을 끝냈다. 자, 미국 중앙은행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리 이슈는 이미 지나갔다. 자, 지금 시간 10시 37분입니다. 비트코인이 4,600만 원 언저리. 자, 폭등이 나오고 살짝 소강 상태죠. 여기서 또 에너지가 응축되다가 방향성이 결정되겠죠. 자, 이걸 연봉으로 봐도 되고 월봉으로 봐도 됩니다. 큰 패턴. XRP는 6년이죠. 얘는 하루하루. 지금 보시는 거 일봉이다. 일봉에서도 이 에너지가 지금 아래, 고점과 저점에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죠. 아랫방향으로는 윗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나옵니다. 큰 월봉에서도 6년간의 월봉에서도 그 기준점이 나오지죠. 거래량 폭증과 함께 에너지 폭발이 예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소송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돼야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 연준의 동결,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XRP는 745원, 살짝 상승하고 그 자리에 있어요. 얘도 상승 박스권, 상승 박스권. 여기서 응축하고 다시 시장에 키 맞추기를 하면서 상승으로 달려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비트코인 이미 강세장 진입했다. 저는 코인 시장이 이미 강세장의 초기 첫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과 맞물리지 않을까. 물론 그 가운데 계속되는 흔들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미디어에, 가격에, 지표에, 그리고 그들의 노란함에 노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미처럼 찰싹 붙어 있어라. 오늘 저녁 방송, 늦은 밤 방송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